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강민 교수입니다. 음, 대면 수업이 사실 이번 주에 신청을 해놨는데, 어, 여러분들의 사전 동의 및 이제 기타 모두 찬반으로 인해서 모두 동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연이어서 서울도 그렇고 이제 2.5단계에서 2단계로 좀 하향 조정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안심할 수는 없어서 이제 당분간은 계속 비대면 수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걱정인 것이 사실 여러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뭐 아이 컨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강의를 계속 하면서 보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영상을 또 찍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신이 나진 않아요. 신이 나진 않고, 그리고 사실 준비는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준비는 훨씬 더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파악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리고 피드백을 주긴 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뭐 진도를 꾸려가거나 아니면 또 달리 알려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은 파악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과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고 하죠. 상당히 많은 범위와 부분을 일단 준비를 하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반적이고 굉장히 일반적인 것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브랜드 확장을 마지막으로 또 강의를 종료를 했고요. 덧붙여서 말하자면 BMW의 예시 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뚜기 알죠? 오뚜기 식품이 최초로는 마요네즈의 오뚜기라는 그 브랜드를 붙였거든요. 근데 그 브랜드가 굉장히 성공했어요. 오뚜기 브랜드의 마요네즈가 굉장한 성공을 이루면서 브랜드 명성을 올렸고, 그 명성에 따라서 참기름, 참치, 라면으로 확대를 해서 브랜드 확장에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뚜기도 국내 사례 중에 굉장히 훌륭한 사례가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길 바래요. 이번 시간에는 브랜드 개성, 처음에 설명할 건 브랜드 개성입니다. 브랜드 퍼스널리티라고도 하고요. 브랜드 개성은 여러분들 그거 있죠.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약간 나다. 이건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브랜드를 통해서 나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브랜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잘 보면 컨버스를 신발을 신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나는 무조건 곧 죽어도 아이폰이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먹어도 나는 무조건 이거야, 왜냐면 이 브랜드는 곧 나야 라고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학교 다니다 보면 걔 물건이 하나 잃어버렸는데 무조건 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브랜드나 물건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개성이라 쉽게 생각하면, 음, 소비자는 브랜드가 사실 뭐 생명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유형화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생물인 브랜드에 자신의 감정, 인지, 사고, 의지 등 약간 인간적 특성을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의인화는 말 그대로 이게 마치 살아있는 듯하게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뭐 애플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컨버스 걔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서 이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들을 브랜드 개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소비자 브랜드 간의 관계를 있게 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개성을 바로 부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시면 베네통 보이시죠, 여러분? 베네통 보게 되면 굉장히 베네통은 흥미롭고 다색이고,
그리고 아주 자유로운 느낌을 주는 컬러거든요. 그 원색 계통의 컬러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컬러풀하게 이걸 표현해서 베네통이 마치 여튼 컬러풀한 베네통과 같이 브랜드와 소비자를 이어주게 하기 위해서 이제 브랜드의 퍼스널리티, 바로 개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브랜드 개성은 왜 하는 것일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소비자의 관점과 그리고 마케터의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소비자 관점으로 한번 보면 브랜드의 개성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하고 가는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살다 보니까 엄청 고가의 브랜드도 있고 저가인 브랜드도 있고 신중히 엄청 신중하게 선택을 한 브랜드도 있고, 하지만 신중하지 않고 그냥 필요해서 당장 샀던, 생각도 안 하고 샀던 그런 관여도가 낮은 브랜드가 있고,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이건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는 되게 고가인데 그런 자리에 고가인 브랜드를 하고 가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어떤 브랜드는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용감도 그렇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번 사용하고는 사용해지지 않는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브랜드 개성이란 뭐냐면 이걸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랜드 개성을 토대로 자아를 표현하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만년필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만년필이고, 이 만년필은 몽블랑 만년필을 사실 좋아합니다. 모두가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파버 카스텔이라는 그런 그라폰 파버 카스텔, 몽블랑, 그 다음에 뭐 펠리칸, 이런 만년필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트를 입고 어떤 계약을 하러 갈 때는 만년필을 보통 가져가기도 하고요. 필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파커죠, 파커나 그라폰 파스바 카스텔이 약간 뭔가 조금 캐주얼해요. 그래서 그런 걸 필기를 하기 위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라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되게 잘 그려지거든요. 하여튼 그럴 때마다 나는 아티스트가 된 듯한 느낌을 또 표현하고 싶을 때는 저는 라미를 가지고 뭔가 그림을 되게 그리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약은 프로페셔널해 보이기 위해서 서로 중요한 날이니 이런 좋은 펜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또 그런 걸 가져가기도 하고, 필기감은 무게감도 그렇고 손의 피로도가 작아야 되니까 그거에 이제 나의 필체를 보여주고 어떤 나의 쓰는 이미지를 또 보여주기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자아를 투영하기 위해서 파커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소비자 관점은 어쨌든 브랜드 개성을 토대로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보통 많이 하게 돼요. 특히 할리 데이비슨이나 애플의 경우를 계속 말로 드는데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이 사람들은 그 할리 데이비슨의 브랜드가 자신을 표현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오토바이에 자아를 부여해요. 그 브랜드에.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사과 이러면서 계속 부여하기도 하고 혼자 말을 걸기도 하고 그 브랜드의 자아를 투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를 통해서 이건 바로 나는 이 브랜드라는 개성을 서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에서 굉장히 자아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죠. 마케터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브랜드 개성을 기반으로요. 지금도 브랜드는 물밀듯이 진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브랜드 개성을 기반으로 역시나 경쟁자와 브랜드에 대한 차별화가 가능해요. 여기 개성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넣다 보면 차별화가 가능한 거죠. 예시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 관점에서 한 번 더 보면 자아를 표현하고 자아를 정의할 수 있게 되면서 이걸 계속 사용하게 됐을 때
브랜드 상징을 좀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이 어울리는 브랜드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를 상대방이 알아주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 브랜드에 대한 만족감과 충성도가 더 올라가요. 흔히 말하는 남들이 알아줄 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품을 많이 합니다. 명품을 하는 이유는 질이 좋은 것도 사실 있지만 그 브랜드가 이미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명성에 걸맞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런 명품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품백 메고 다니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마치 남자들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떤 자기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과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브랜드 개성의 속성에 대해서 1997년 아커가 브랜드 개성에는 그러면 어떤 속성들이 있냐? 속성은 뭔지 알죠, 여러분? 안에 있던 어떤 성질이나 특징이나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아커는 1997년에 브랜드 개성의 속성에 대해서는 진실함, 그리고 흥미로움, 탁월한, 거친 활동성, 뭐 그런 것들이 있고, 홀마크 카드는 진실함, 베네통 아까 설명했죠. 흥미로움, 메르세데스 벤츠와 게스는 세련됨, 그리고 나이키는 뭔가 활동적인 어떤 이런 개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 개성들이 나중에 브랜드 컨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개성의 비교는 뭐냐?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브랜드 이미지나 브랜드 개성이 서로 있을 때 타 상품과의 구분과 차별화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는 게 서로에 있던 어떤 교집합인 듯합니다. 서로에 있는 같은 방향이고 같은 방향이죠. 하지만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개성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개념이고, 브랜드 개성을 포함하고, 또 브랜드를 연상케 하는 속성이나 혜택, 결과 등 이 모든 것들이 무형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받아서 결국에는 브랜드 이미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브랜드 개성은 이것보다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브랜드 개성은 정확하게 말하면 브랜드 연상 속에서 인간의 개성을 브랜드화해서 연결한 개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이미지와 브랜드 개성의 비교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안에 브랜드 개성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뭐죠? 조금 브랜드 이미지하고 브랜드 개성을 한번 보게 되면 그렇죠. 사실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 측면에서 이런 개성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나 관련 생각, 상상 등을 모두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브랜드 개성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하위 개념이긴 하지만 이거를 따로 분리해 놓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하위 개념보다 각각의 개별 변수, 그러니까 각각 개별로 있는 그런 속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 연상 속에서 인간의 개성을 브랜드와 어떻게 연결할 것이고, 그걸 연결해낸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브랜드 개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브랜드 개성은 직간접적으로 나뉘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상품 가격, 광고, 마케팅 믹스, 그리고 브랜드를 사용하는 뭐 소비자적 측면이나 CEO, 종업원, 기업 측면들, 사람들의 개성이 바로 개성에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광고나 아니면 마케팅이나 계속 반복되는 어떤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측면,
그렇게 해서 브랜드 개성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브랜드의 연상 속에서 브랜드를 막 기억하잖아요. 기억하는 것 중에서 인간의 개성을 브랜드와 연결한 개념으로 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브랜드 개성을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의 개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해서 직접적 어, 간접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했는데, 직접적은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기업이 요구했던 상품 가격이나 광고, 마케팅 믹스, 그리고 브랜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만들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는 또 애플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들은 제일 먼저 애플을 산 다음에 줄을 서서 사는 거죠. 이렇게 애플이 출시하는 날, 뭐 아이폰이 되었든 아니면 맥이 되었든 출시하는 전날에 이 전날부터 줄을 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서서 구입한 다음에 그 후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연구를 직접적으로 요즘에 올리기도 합니다. 뭐 강도 테스트를 여기는 애플바들이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안에 있는 전극 실험 뭐 등등 여러 가지 애플을 가지고 많이 장난질을 해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또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CEO의 경영에서 브랜드 개성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뚜기라고는 말 들어봤죠? 오뚜기 예를 들면 오뚜기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가뚜기라고 말하는 사회적 공헌, LG가 하는 사회적 공헌에 따라서 브랜드의 LG는 왠지 착한 기업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삼성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그런 느낌이 들듯이 이런 CEO의 경영이나 종업원의 정신, 기업 측면 등 사람들이 바로 개성, 브랜드의 개성에 영향을 미치고 브랜드 개성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또 브랜드 개성은 간접적으로는 브랜드 연상 속에서 인간의 개성을 브랜드와 바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쉽게 말하면 결부시키는 거죠. 간접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요구는 했지만 결국에는 브랜드 개성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보 자동차 몇 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벤츠 같은 경우에 어떤 권위, BMW는 펀 드라이빙, 다이나믹 드라이빙, 그리고 볼보는 안전성 이렇게 뭐좀 가질 수가 있는데 안정성, 자신이 지금 뭐죠? 어떤 이제는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결혼을 한 시기가 된다. 그리고 애를 가질 시기가 되면 가족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연상을 통해서 볼보는 내가 미래의 가장이 될 나와 어울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브랜드 개성을 인간하고 계속 결부를 시켜서 나는 가장이야. 그래서 볼보를 타야 돼. 우리의 가정의 안정을 운전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그런 안정성이 대두가 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볼보지. 나는 가장이기 때문에 안전성 있는 볼보를 탈 거야. 이렇게 계속 브랜드 연상 속에서 인간의 개성을 브랜드와 바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나는 가정이기 때문에 나는 가장이야. 그리고 안전해야 돼. 나는 멋진 가장이 될 거야. 개성을 계속 부여하는 거죠. 생각을 대입하고. 그렇게 되면서 볼보라는 자동차와 결부를 시켜서 나는 곧 볼보다. 이런 이제 연상까지가 브랜드 연상까지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브랜드 개성은 만들어지고 있다. 다음은 브랜드 네이밍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어떤 단계까지 왔어요. 브랜드 네이밍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거에 뭐 여러 가지 형용사나 명사를 줄여서 또 단축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친구들 별명을 많이 짓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이게 상품의 이름을 짓는 과정이 바로 브랜드 네이밍이에요. 근데 브랜드 네이밍이 얼핏 보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브랜드의 특성을 잘 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아주 기억하기 쉬운 게 돼야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부정적 의미나 아니면 상표법상 등록이 가능할 것 그리고 단어의 길이와 발음의 용이성 등이 있어요. 일단 기억하기 쉬울 것과 단어의 길이와 발음의 용이성이 보게 되면 제일 좋은 거는 과학적으로 일단
마케팅 과학에서는 세 글자 또는 네 글자가 가장 브랜드 네임에서 잘 먹히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제일 잘 팔리는 이름. 세 네 글자입니다. 뭐 사실 BMW라고 표현하지만 외국에서는 베엠베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벤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벤츠는 두 글자죠. 하지만 보통 벤츠라고 하지만 앞에는 메르세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볼보. 두 글자. 다섯 글자, 여섯 글자. 다양한 것들이죠. 아이폰, 애플. 두 글자도 있지만 세네 글자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가장 기억하기 쉬운 그런 브랜드 네이밍에 적합하다. 제일 기억하기도 쉽고 그리고 발음하고 길이 외의 용이성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해당 제품 서비스를 암시해 줄 것이라는 브랜드 중에 타다라는 어떤 킥보드 같은 것도 있어요. 타다. 그쵸? 타다. 자전거도 있고 킥보드도 있고 뭐 자동차도 타다라고 있어요. 다 왠지 제품을 표현해 주는 브랜드 같잖아요. 그쵸? 뭔가 탈 것에 대한 브랜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시해 줄 것이라는 브랜드가 반드시 중요하기도 하고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브랜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브랜드명을 암시해 주는 브랜드가 어떤 특징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암시해 주는 여러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런 것도 있겠죠. LG의 그램 노트북인데 그램이라는 걸 쓰게 됐을 때 굉장히 키로가 안 되는 그램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노트북 무게가 요즘에는 가볍다 그래도 1.17kg 그램, 킬로그램, 1kg하고 100g이 더 붙어가는데 이건 1kg의 LG 노트북 그램은 1kg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램으로 표현해요. 굉장히 씬하고 얇고 가볍다는 느낌, 컴팩트한 느낌을 강하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제품 서비스를 암시해주는 어떤 이런 브랜드 네이밍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상표법상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는 대한 기본 상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상표나 상표 등록을 추론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상표 추론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이고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것들은 추론이 어렵다고 보이는 거죠. 첫 번째, 그런 것들은 추론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김밥 추론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천국, 우리들이 알고 있는 헤븐이잖아요. 잘 안 됩니다. 그 두 가지로는 뭔가 추론이 잘 안 돼요. 김밥 천국, 추론이 안 됩니다. 이미 그런 게 있어요. 김밥하고 천국은 둘 다 추론이 안 되는 단어인데 김밥 천국으로 예전에 여러분들이 김밥 천국 세대는 아니죠. 하지만 옛날에는 제 때만 해도 김밥 천국이 동에 한 3, 4개씩 있었어요. 전국에 진짜 몇백 개가 아니라 몇천 개 수준으로 김밥 천국이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주인이 한 명이 아닙니다. 원래라면 그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체인이죠. 체인화 사업에서 프랜차이즈가 되어야겠지만 그거는 일반적으로 체인화 사업이 되진 않아요. 체인화 산업이 되진 않고 왜냐면 그건 상표권 출원을 하진 않았거든요. 상표권 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아마 김밥천국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출원을 했었으면 상표권 등록을 했었으면 지금쯤 굉장히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분은. 하지만 김밥천국으로는 김밥 그리고 천국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성을 해도 브랜드를 결코 등록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명사 이런 것들로는 추론이 사실 어렵다. 하지만 복합법은 가능하다. 김밥으로 할 수 없고 천국으로도 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김밥이 있죠? 땡초 김밥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김간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광민 땡초 김밥 이런 건 낼 수 있겠죠. 김광민이 나의 이름을 걸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름도 많이 걸고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고유어잖아요. 자기가 자기만의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김광민 땡초김밥
아니면 김광민 계란말이 김밥, 뭐 기타 등등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뭔가 김밥 앞에 붙던가 아니면 고유어를 세상에 아직 뭐 등록되지 않은 상표법상 등록이 가능한 것들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브랜드 네이밍을 했다가 점점 유명해질 수 있어요. 점점 유명해질 수 있는데 그때 추론하면 되지 않느냐?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왜냐면 보통 상표권 추론을 등록하게 되면 과정은 이래요. 여러분들이 네이밍을 브랜드를 생각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 브랜드를 가지고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뭐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의뢰를 해서 추론을 하게끔 맡기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이름을 변리사라고 해요. 변리사에게 이거를 맡기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에는 인터넷상으로 이런 상표 등록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 검색을 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들어가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상표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일단 검색을 하는 겁니다.